야놀자가 본사에서 플랫폼 부분을 떼어내서 별도의 자회사로 이제 분사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공시됐을 때 업계에서는 약간 의아하다는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정지 아웃스탠딩 기자입니다. 오늘은 야놀자가 최근 회사의 주력 사업인 숙박, 여행, 여가 플랫폼을 본사에서 떼어내서 별도 자회사로 독립시킨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어낸 야놀자 플랫폼에다가 2022년에 인수했던 인터파크 트리플을 합병을 해서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연말 안에 설립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야놀자 측의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거대 자회사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 부문이 독립을 함으로써 야놀자 본사는 그룹을 이끌어가는 지주회사로서 탈바꿈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개편한 게 아닌가 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놀자가 그리고 있는 여행, 레저 부문은 버티컬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저희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선은 야놀자가 어떤 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을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놀자는 지난 10월 15일에 회사의 주력 사업인 여행 숙박 플랫폼 부문을 본사에서 떼어내서 네. 자회사 야놀자 플랫폼으로 이제 분사를 시켰습니다. 네네. 모회사 야놀자가 네. 자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의 이제 분사였고요. 네네. 야놀자 플랫폼이 그러니까 이번에 분사해서 나간 야놀자 플랫폼 부문이 네. 야놀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1.22%에 달합니다. 오, 네. 그리고 올해 안에 이 야놀자 플랫폼과 또 다른 주력 자회사인 인터파크 트리플을 합병해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겠다는 게 회사 측이 분할 계획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인터파크 트리플의 매출 비중이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33.54%에 달하기 때문에 네. 두 회사를 합하게 되면은 야놀자 전체 매출의 74.76%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오. 이제 거의 이제 회사 매출의 그룹 매출의 75%를 담당하는 이런 슈퍼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야놀자 측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실제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 플랫폼 부문이 자회사로 독립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야놀자 본사 자체는 그냥 지주회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번 분할로 인해 야놀자 본사는 사실상 큰 전략을 수립하고 네.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네네. 또 이제 인수합병을 계획하는 네네. 그런 이제 지주회사의 역할로 그렇군요. 이제 넘어갔고요. 네네. 먼저 현재 야놀자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네. 이런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야놀자가 먼저 돈을 어떻게 버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상반기 실적이 야놀자가 꽤 괜찮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야놀자는 지난 상반기에 연결 기준 4,350억 원의 매출과 3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네. 2023년 상반기, 그러니까 1년 전이죠. 네네. 1년 전에는 상반기 매출이 3,146억 원이었습니다. 네네. 이와 비교하면 매출은 38%가 늘어났고요. 오, 네네. 1년 전 상반기,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는 영업 손실이 266억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30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영업이익은 57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야.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영업 실적을 큰 폭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단기 순손익만 보면은 652억 원이라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 이제 큐텐그룹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네. 지난해 매각했던 인터파크 커머스 매각 대금 중에서 네. 아직 지급받지 못한 1,680억 원을 이제 받을 수 있을 돈으로 받을 확률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1,158억 원 규모의 대손상각비를 책정한 것이 네. 그 약간 이런 반기 순손실의 네.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저 같으면 짜증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잘했는데 그거.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는 뭐 좋은 성과를 굉장히 네.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약간 그 큐텐한테 그쵸.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네. 회계적으로는 좀 단기 맞습니다. 순손실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약간 감정이입을 했는데 일단 저도 예전에 기사를 썼는데 야놀자가 회사 사업 부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이제 예.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보면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야놀자의 매출은 크게 야놀자 플랫폼 부문, 그러니까 네. 아까 분사에서 독립해서 나간 그 플랫폼 부분 있지 예, 않습니까? 그쵸. 야놀자 플랫폼 부문과 인터파크 트리플 부문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부분 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야놀자 플랫폼 부문이야말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야놀자의 전통적인 주력 사업 부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국내와 해외 뭐 여행 상품과 숙박 상품 등을 이렇게 판매하는 이제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파크 트리플은 2022년에 야놀자가 인수한 사업 부문인데요. 야놀자는 그해 4월 인터파크 지분의 70%를 2,940억 원, 네. 거의 이제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수한 뒤에는 야놀자와 직접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하고 이제 티켓 부분만 남기고 뭐 쇼핑이라든지 도서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순차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 매각 그 사간 사람 중에 한 곳이 사간 기업 중에 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네. 큐텐이 되는 거고요. 그러게요. 네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야놀자가 굉장히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네. 핵심 신사업 부분인데요. 국내외 호텔, 리조트, 펜션, 여행사,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등 네. 이 같은 이제 숙박 여행 관련 업체들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야놀자의 요즘 행보를 보면은 이 클라우드 부분을 정말 키우려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일단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쓰죠. 일단은 네. 인수한 기업들만 봐도. 네네. 일단 야놀자는 2017년부터 기존의 이제 여행 숙박 상품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네. 솔루션 및 데이터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에 나섰는데요. 2019년에 인도의 객실 관리 시스템 업체 이지 테크노시스 네네. 여기가 이제 현재는 이름이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를 시작으로 해갖고 산하 정보 기술, 고 글로벌 트래블, 가람 정보 시스템, 데일리 호텔, 시리얼, 젠룸스, 데이블, 많이 인스포트 등 네네. 여러 이제 숙박 여행 관련 국내 IT 기업들을 인수한 것도 약간 이제 클라우드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군요. 키우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업계에서는 야놀자가 2019년에 이지 테크노시스 그 네. 인도 회사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인도에 본사가 있습니다. 네. 오.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을 인수할 때 인터파크를 인수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인터파크가 3천억 정도였으니까 그 이상의 그것도- 가치를 네. 주고 사왔다. 얼마나 이제 그 관심이 있는지. 그러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기업들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인수한 회사를 통해서 뭐 시스템, 기술, 개발 인력들을 빠른 시간 안에 갖춰 나가면서 이 클라우드 부문도 비교적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문별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중요한 정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지난 상반기 그 기준으로 볼게요. 네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야놀자 전체 매출의 41.22%는 야놀자 플랫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그 비중은 33.54%고요. 네네.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의 비중은 28.63%입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그 전통적인 플랫폼 부분, 그러니까 야놀자 플랫폼도 플랫폼이고 인터파크 트리플도 플랫폼이잖아요. 네. 이쪽의 매출이 신사업인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부분의 매출보다는 한 3배 조금 안 되게 많은 것이죠. 이쪽은 28%이고 네네. 이쪽은 나머지니까 3배 조금 안 되게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현재까지의 비중이고 몇 년 사이에 근데 어쨌든 클라우드 솔루션의 부문의 매출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얼마나 빠르게 성장 중인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비중을 좀 약간 시계열적인 관점, 그러니까 연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 2023년 한 해 동안 야놀자의 연간 매출에서
클라우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였는데 22.6%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 6월 말 기준,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28.63%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6% 포인트가 늘어난 거죠. 대단하네요. 네. 반면에 2023년에 48.96%였던,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야놀자 플랫폼의 매출 비중은 뭐 41.22%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약간 클라우드 솔루션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파크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뭐 33%로 지난해에도 33%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33%였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비중 자체는. 그렇군요. 좀 더 과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조금 더 과거 10전과 비교하면 그 클라우드 부분의 그 성장세와 약진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2022년에 클라우드 부분의 이제 매출 비중은 17.9%였고 18%였고 네. 연간 매출액은 1,079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 비중은 8.55%였고 매출액은 이때는 좀 많이 안 됐습니다. 네. 320억 원에 그쳤어요. 네네. 근데 지난 상반기와 비교하면은 3년 반 만에 매출 비중이 3배나 늘어난 거잖아요. 8%대에서 그러네요. 지금 28%대니까. 네네. 3배 이상이죠. 네. 3배 넘게 증가한 거고 2021년에 1년 동안 벌어들였던 매출의 4배. 그때는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봤자 300억 건대였는데 네. 이제는 그 4배를 6개월 만에 벌어들이는 그 수준까지 네.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클라우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실감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야놀자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플랫폼 그렇죠. 부문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왜 이 핵심 사업을 분사시켰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난 상반기 이제 영업이익의 74.75%인 231억 원이 네. 야놀자 플랫폼 부문에서 나왔을 정도로 이쪽은 이제 당연히 회사의 주력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아직도 이제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야놀자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소비자로서 봤을 때는 야놀자는 당연히 이제 뭐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네. 여행이나 맞아요. 뭐 어디 호텔 잡을 때 2007년 그 설립한 이후로 20년 가까이 이제 이 야놀자의 핵심 사업 부분이었던 건데 이제 그렇습니다. 플랫폼이 그렇게 일단 지난 8월달에 야놀자가 본사에서 플랫폼 부분을 떼어내서 별도의 자회사로 이제 분사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공시됐을 때 업계에서는 약간 의아하다는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 같은 핵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본사에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 특별한 진짜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건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일단은 그 네. 이유는 그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의 경쟁력이라는 공식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 네. 또 여기서는 분할 계획서 같은 데서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네네. 굉장히 중요한 비공식적인 이유 오, 이렇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공식적인 이유는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는 이 두 플랫폼 모두 다 약간 B2C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여행업을 판매하는 여행 네. 상품을 판매하는 이 B2C 플랫폼 조직을 통합을 해서 여행 여가 산업을 리딩하는 이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겠다 네네. 이런 목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두 회사 모두 사실 거의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약간 하죠. 네네. 뭐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뭐 맞아요. 인트라바운드냐 이런 네네. 조금 여행업의 그 세부적인 업종에서 어디가 더 강점이 있느냐 이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사실 여행 여가 플랫폼이라는 본질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서로 보완하고 뭐 지원하면은 밀어주고 끌어당기면은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 부분도 크다고 경영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두 플랫폼을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말이 돼요. 왜냐면은 딱 언제 생각해도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은 예, 예. 뭐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마케팅이나 프로모션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뭐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더 쉽게 실행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건 공식적인 이유고 저는 비공식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예, 이런 식으로 지배 구조로 개편한 비공식적 이유가 비공식적인 뭘까요? 이유가 항상 무슨 재밌는 법인데 그렇죠.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 부분의 독립으로 네. 야놀자 본사는 이제 거의 이제 지주회사가 된 거예요. 야놀자 그쵸. 그룹을 이제 통솔하는.
야놀자 이제 본사가 야놀자는 상당히 종속회사가 많습니다. 해외 법인도 많고. 네네. 63개 종속회사를 진짜 지배 많네요. 관리하고 네. 그룹 차원의 이제 사업 전략 수립과 뭐 신규 투자, 이제 M&A 등의 업무에만 주력하게 되는데 그리고 업계에서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야놀자가 여행 숙박 중개 플랫폼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평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 기반의 테크 기업임을 진짜 전면에 내세우고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에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같이 이제 지배 구조를 개편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들 네. 보시더라고요. 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행 상품을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 물론 네. 이 업도 계속 하시겠죠. 하지만 여행 상품만을 파는 플랫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솔루션을 판매하는 테크 기업이라는 이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약간 플랫폼 부분을 떼어내서 이 플랫폼도 그냥 하나의 그냥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지금 선프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포스코가 생각나요.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 기업보다 더 큰 그렇죠. 시장을 약간 타겟하고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지배구조로 개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행보다 싶은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는데도 어쨌든 클라우드 예, 솔루션 예. 전략은 본사에서 직접 담당을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 네네. 플랫폼은 떼어놨지만 클라우드 부분은 여전히 이제 본사에서 직할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예, 예. 현재 야놀자 클라우드 부문은 그 김종윤 대표가 네네. 이끌고 있는데 이분은 야놀자 본사의 CSO, 그러니까 최고 전략 책임자 자리도 겸임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그 이 부문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만 봐도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야놀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오.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딱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야놀자 클라우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법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야놀자의 사업 부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야놀자를 보면은 아까 종속회사가 63개라고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그 정도로 많은지 아니, 여기가 몰랐거든요. 이제 뭐 네.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밖에선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법인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막 야놀자 클라우드 법인이 있어갖고 그 법인이 또 뭐 다른 자회사들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정책 자체는 약간 전략 자체는 이제 본사에서 총괄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막 각각의 그 클라우드 부문 계열사들이 네.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놀자는 2019년부터 국내외 이제 여행 관련 IT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키워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모르면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며칠 전에 예. 야놀자 제가 본사로 찾아가고 아, 네, 네. 그 담당자분한테 1시간 45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듣고서야 이게 사업 보고서만 보면은 그 인수 히스토리를 모르면은 그렇죠. 감이 안 올 수 있죠. 누가 이게 총괄하고 있는 거고 어느 계약서가 핵심이고 이런 거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약간 주력 계약서는 어디고 네, 네. 우선 야놀자 클라우드 부문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이제 주력 계약사, 그러니까 돈 좀 버는 네. 계열사들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비싸기보다는 네. 비싸다기보다는 상당 금액을 주고 그렇죠. 인수한 3천억 원 이상으로. 네. 이제 업계에서 추정하고 네, 네. 있습니다. 약간 그 예. 인터파크보다 비싸게 샀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주고 인수한 그 인도의 그 야놀자 클라우드 시스템이 네, 네. 있고요. 여기는 좀 요즘 상황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본사도 약간 인도 내에서 확장 이전하시고 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작년에 인수했던 이스라엘의 고 글로벌 트래블. 아, 네네. 여기는 뭐 맞아요. 상당히 그 인수 전에도 좀 유명했던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들어본 저희도 이제 기업이죠. 들어는 봤던 맞습니다.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핵심 계열사로 꼽히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이제 대형 호텔, 중형 호텔, 소형 호텔들의 각종 솔루션을 납품하는 산하정보기술 여기는 이제 국내 회사입니다. 네네. 여기도 이제 주된 계열사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산하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야놀자 클라우드 코리아라는 그 법인을 네. 그 합병하면서 오. 같은 자회사들이죠. 뭐 네네. 합병하면서 몸집을 더 키울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회사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야놀자 본사에 있는 그 본사 이제 인력들이 이거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재무제표로만은 알 수 없었던 이야기를 선배님이 직접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듣고 전달을 해주고 계신데 예.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야놀자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것은 클라우드 부분에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IT 서비스가 뭔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돈을 버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야놀자 클라우드의 그 IT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네. 있어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으로는 서브스크립션 솔루션, 그러니까 구독형 솔루션을 볼 수 있는데 호텔이나 리조트, 모텔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독형 상품이다. 네. 이게 야놀자체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스 형태로 네. 사업장의 이제 디지털 전환을 돕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객실 예약, 뭐 그리고 인력 운용, 뭐 인력 배치, 회계 관리 등을 돕는 PMS,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운영자와 온 오프라인 여행사를 연결해주는 CM, 이건 채널 매니지먼트라고 네네. 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위한 웹사이트와 모바일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 및 관리에 특화된 IB, 이거는 인터넷 부킹 엔진. 그다음에 줄임말이 너무 많네. 네. 키오스크 그런 이제 서비스를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품입니다. 이제 약간 구독형 상품으로 네.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죠. 네. 뭐 객실 예약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연결해주고 막 그런 거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독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도 많고 줄임말도 많아서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잘 풀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나아간 트랜잭션 솔루션 이런 것도 트랜지션은 쉽게 말하면 약간 전환이란 거잖아요. 전환. 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공급자들을 뭐 여러 플랫폼과 여행사 같은 판매자, 중개업자들과 연결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아주 쉽게 그냥 그 말씀드리면 호텔에서 이제 자기네 객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 정보를 여러 플랫폼과 웹사이트에 동시에 이제 뭐 내보낼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굉장히 플랫폼들이 네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일일이 다 올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거를 이제 누가 또 연결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자하고 판매 채널을 연결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판매 채널의 수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만큼 호텔과 같은 공급자분들이 자신들의 상품 정보를 채널마다 일일이 등록하라는 건 좀 너무 그리고 막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하는 것도 너무 노가다. 네. 이거는 거의 한 1970년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트랜잭션 예. 솔루션을 사용해서 판매 채널에 정보를 입력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약간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이 매물을 받아갖고 매물을 올리려고 하면은 네. 뭐 그 직방에도 올려주고 네이버에도 올려주고 다방에도 그렇게 올려주고 해주네. 후등에도 올려주고 네. 동시에 막 이렇게 싸주는 거 이거는 근데 굉장히 제가 이제 추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추격해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 예,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야놀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급자고 판매 채널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야놀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 2분기 기준 네. 야놀자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33만 곳의 여행 서비스 공급자에게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여행 서비스 공급자란 호텔, 리조트, 뭐 그리고 이제 렌터카 업체 같은 개별적인 이제 여행 서비스 기업들을 말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133만 곳에 그 공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판매 채널은 전 세계 130여 국에 있는 1만 7천여 곳에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판매 채널의 이제 99%는 국내 플랫폼들이 아니고 국내 채널들이 아니고 네. 글로벌 채널이다. 오. 이게 이제 야놀자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네. 그럼 전 세계에 정말 여행 상품 판매하는 채널이 되게 많네요. 훨씬 더 많다고 아직 훨씬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요? 우리가 아는 뭐 익스피디아, 뭐 부킹닷컴, 뭐 아고라 네.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또 이제 작은 여행사 홈페이지 같은 것도 사실 판매 채널 맞잖아요. 맞죠.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실제로 해외 매출 비중은 어떤지 정말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상반기 그 야놀자 네네.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네네. 지난 상반기에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따로 별도로 집계해서 나온 자료가 네, 그쵸, 있어요. 그쵸. 네. 지난 상반기에 국내에서는 3,516억 원을 벌었고
해외에서는 829억 원을 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야놀자 전체로 놓고 보면은 전체 매출의 20%가 해외에서 나오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금액은 클라우드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집계한 건 아닙니다. 아까 네. 얘기했던 플랫폼과 인터파크 네, 네, 트리플까지 다 더해서 이제 나눈 그래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진짜로 클라우드 부분의 해외 매출 비중은 어땠는지 이거는 따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야놀자 측에 문의하니까 네. 이게 뭐 구체적인 금액까지 밝기는 힘들지만 클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매출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약 70% 가량이 해외에서 나온다. 오. 이런 말씀은 제가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클라우드 부문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70%로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바로 야놀자가 클라우드 부문을 좀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게 야놀자는 현재 이제 상장 주관사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라는 네. 아주 이제 뭐 크고 영향 있는 그런 IB들을 그쵸.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을 떠난 그러니까 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올린 해외 매출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거둔 매출만으로 그 약간 나스닥 문을 두드리기에는 좀 약간 멋쩍은 감도 있고 부족한 감도 있고 네. 아무래도 심사에 그렇겠죠. 조금 영향이 있겠죠. 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의 경우 주요 영업 시장이 한국이고 주요 고객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부분은 야놀자의 말을 정확하게 저희가 뭐 신뢰를 한다고 하면은 70% 가량이 그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라도 이 클라우드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여기를 덩치를 더 키워갖고 해외 매출을 더 늘리는 게 야놀자한테는 여러모로 약간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네, 이제 좀 아귀가 맞아 떨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야놀자 클라우드 주력 상품이 3개라고 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데이터 솔루션이 정확히 어떤 서비스죠? 아까 제가 이제 서브스크립션이 네, 있고 네, 네. 구독형 상품이 있고 트랜잭션 네, 그 네. 약간 판매 채널들에 연결해 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 데이터 솔루션 마지막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인데 네, 요게 뭡니까? 이 서비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서비스보다 조금 더 이제 진화된 아, 더 예. 이제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오, 그런 서비스라고도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놀자가 꿈꾸는 이제 버티컬 AI의 약간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놀자가 꿈꾸는 버티컬 AI가 뭔가요? 안 하다는데. 이제 버티컬이라는 건 약간 이제 세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게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쓰일 때는 이제 깊숙하게 뭐 들어간다 그쵸, 이런 그쵸, 의미로 네. 쓸 수 있는데 버티컬 AI란 챗 GPT처럼 범용 AI예요. 어느 분야에든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AI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그러니까 좁지만 깊게 파고드는 그런 네.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행이나 레저 분야에 특화된 AI가 될 그렇겠죠? 텐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서브스크립션 솔루션과 트랜잭션 솔루션 등을 제공하면서 축적할 수 있었던 데이터에다가 네. 인공지능과 이제 기계학습을 접목해서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에 이를 호텔과 같은 상품 공급자와 판매자 채널에 제공하겠다. 이게 야놀자의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AI 서비스가 데이터 솔루션이다. 그렇군요. 보통 AI가 붙으면 미래 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버티컬 AI도 야놀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야놀자는 2010년대부터 뭐 자사 플랫폼들에서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숙박, 항공, 여가, 외식업, 호텔 운영 관리 등 관련 데이터를 이제 축적해 왔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제 계속해서 쌓아왔는데 또 2019년 무렵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부문에 집중하면서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수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개발에 투입할 데이터도 있고 우리 AI 상품이 나오면 이걸로 좀 사줄 클라이언트들도 있고 도입해줄 클라이언트들도 있기 때문에 버티컬 AI를 통하면 우리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그 어디에다 이제 우리가 이걸 판매하거나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고객 풀도 있고 고객 풀이 이미 있고 근데 완전히 이제 막
완전히 이제 고객풀이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한 명씩 찾아가서 영업한다는 거는 사실은 늘리는데 네. 한계가 있는데 그쵸, 여기 그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 상품들에다 AI 기능을 얹어서 팔 수는 있는 거잖아요. 좀 부가 서비스로. 그렇겠죠. 네. 아니면 꼭 그거를 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이익을 거둬갖고 돈은 다른 데서 벌 수도 있는 거고. 좋네요. 굉장히 좀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사실 지금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야놀자가 클라우드 부분에 왜 집중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야놀자가 되게 네.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도 어쨌든 성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 했는데 야놀자가 솔직히 우려받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그 우려를 네. 결국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네, 기업 가치 고평가 이거는 사실 야놀자 얘기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상장하든 한국 코스피에서 상장하든 사실 야놀자가 말하는 그 몸값으로 상장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많죠. 네, 어떻게 저희도 사실 보십니까? 방송에서 좀 잘했잖아요. 저희는 네, 그 거품 얘기잖아요. 거품. 어떻게 사실은 보세요? 네.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 이게 사업 구조를 재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놀자가 이제 증시 상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제 몸값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여론이 많은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야놀자는 이제 글로벌 상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국내 스타트업들 보면은 뭐 바로 며칠 전에는 이제 K뱅크가 있었고 네. K뱅크를 스타트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 IT 기업이라고 보면은 그렇죠. K뱅크도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컬리도 있었고 그 요즘은 이제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몸값으로 등판을 하려고 했다가는 바로 강판에 나가더라고요. 아니, 마음대로 서보지를 못하고 아, 슬퍼. 네. 이렇게 하고 있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심판이 이제 내려오고 내려와.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실 아직까지는 몸값에 대한 그 부분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야놀자가 원하는 이제 기업 가치와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업 가치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2021년에 야놀자가 소프트뱅크 그룹의 그 비전 펀드로부터 2조 3천억 원을 그렇죠. 투자받았을 때 그때 책정된 기업 가치가 거의 이제 한 9조 원이었습니다. 네. 당시 환율로. 예. 당시 환율 9조 원이었는데 근데 소프트뱅크도 그냥 뭐 돈 투자하고 그냥 원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투자한 건 아니죠. 그러려면 그 약간 소프트뱅크 그룹이 야놀자 상장으로 통해서 약간 만족할 만한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장할 때 한 12조 원 가치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네. 왜냐면은 그렇죠. 내가 투자한 기업 가치대로 그 상장하면은 나는 그 오히려 기회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묶이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 정도는 이제 받아야 우리가 이제 나름 만족스러울 수 있다. 그렇겠죠. 이게 약간 네. 그 IB 업계의 좀 설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야놀자가 70억에서 90억 달러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 돈으로 9조 5천억에서 12조 2천억 원 사이에 그 기업 가치 목표로 상장을 추진한다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 소프트뱅크도 돈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야놀자의 기업 가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얼마죠? 지난 10월 23일 기준 비상장주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의 거래 경쟁을 바탕으로 야놀자의 기업 가치를 추산한 거 봤더니 4조 561억 원. 그냥 4조 원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조단위 때 몸값은 계속 그래도 그렇죠. 뭐 영업 실적이 있으니까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3년 전 투자 유치 당시 때 이제 평가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사실은. 기업 가치라는 게. 그렇군요. 근데 그 미국 증시에 이미 상장한 여행 플랫폼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야놀자 기업 가치가 너무 높지 않나요? 그렇죠. 예, 부킹홀딩스, 네, 네.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트립닷컴, 네, 네. 익스피디아 등 해외 증시에 이미 상장돼 있는 플랫폼 기업들. 네. 그런 약간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야놀자의 기업가 그 9조 원, 10조 원은 상당히 높다는 게 객관적인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오. 이 피어 그룹의 평균적인 PER
뭐 주가 수익 네. 비율, 그 PSR, 주가 매출 비율 네. 이런 걸 적용해서 계산한 추정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얘네 우리 평균이 이 정도니까 야놀자도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해. 근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도 그 거의 이제 1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는 너무 지나치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 4조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적용했을 때는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네네네. 했던 그 추정 시가총액 4조 원보다도 훨씬 낮아갖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국내 비상장 플랫폼이라서 좀 후하게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약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일 같지 않아요. 저도 야노자 주식 딱 한 주 갖고 있고. 뭐 어차피 네.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야노자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건 당연히 잘 아시죠. 그리고 선표님도 분명히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봤죠, 예. 야노자의 대답은? 이렇게 그 홍보팀 분을 만났는데 물어보지 않고 나올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네, 뭐라고 하더라고요. 말씀 안 해주실 걸 알았지만은 그래도 물어봤는데 상장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좀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상장 그 증권 신고서 쓴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이런 스탠스로 계속 일관되게 저희 아웃스탠딩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언론사들의 그 질문에 네. 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야놀자가 본인들이 여행 숙박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임을 강조함으로써 상장 과정에서 기존보다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최대한 이제 막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역시 이제 조단위 때 투자를 받았던 쿠팡의 사례를 이제 사용해갖고 야놀자 역시 우리도 약간 단순히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인공지능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기에 네. 소프트뱅크와 그 손마사요시 회장으로부터 네. 그렇게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소프트뱅크한테 피칭했던 그 전략 그대로 버티컬 AI 기업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약간 에쿼티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가는 모양새 보인다. 이게 그렇군요. 업계 이제 평가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 나눈 게 다 한 가지 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얘기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야놀자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는 높은 몸값을 인정을 받아서 증시에 입성할 수 있을 때까지 상장을 좀 미루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몸값을 조금 깎더라도 일단 증시에 입성을 해서 자본을 좀 추가 조달하는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그렇다고 볼 같은데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제 예. 또 몸값을 깎는 거는 투자자들의 그쵸. 투자자들 보고 사실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 원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서요. 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예, 좀 예.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야놀자가 회사의 주력 사업인 여행 숙박 플랫폼 사업을 이렇게 별도 자회사로 독립을 시키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야놀자 클라우드 부문이 얼마나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아웃스탠딩 쇼에서는요, 이렇게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달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선플,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